자, 일단 데토네이션 게임이 로나 배나면서 캐스트롤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합니다. 에이스 게이밍 흑기 빼냈고 라이라를 선택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세트는 어둠 추적자를 의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에이스 게임이 아마 데토네이션이 이번 연속으로 캐스트롤 어둠 추적자는 안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간다고 하면 에이스 게이밍은 이전 세트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데토네이션 입장에서는 페타를 밴을 해야 되거나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페타를 밴하면 에이스 게이밍은 이번 세트에서 복스를 가져갈 가능성도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내줄 수밖에 없고, 자, 과연 페탈이 더 페탈 무섭다라는 빼내버리죠. 거죠. 근데 이제 복스를 그냥 가져오면 캐스터에게 밀린데, 그렇죠. 라인. 이건 캐스트럴의 프리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건 라임의 존재감으로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너 가만히 서서 때리려고 하다가는 발키리로 맞는다. 에이스 게이밍이 자, 라이라와 라임 둘만 나왔는데도 네. 좀비 조합 같아요. 나라 조합이 좋아요. 네. 네, 둘이 뭐 바론과도 시너지가 좋은데, 이렇게 라이라를 가게 되면 진짜 대놓고 버티는 좀비 조합 될 수 있고요. 어둠 추적자가 다시 나오네요. 캐스트럴과는 뭔가 좀 안 맞아 보였는데. 로나랑은 괜찮았는데 지금 로나는 이제 밴드 있고. 그러면 아예 오늘 왓처프로스가 했던 것처럼 투캡틴 식으로 가는 거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캐스트를 원탑으로 밀어넣고요. 그냥 웬만한 조합으로는 이게 따로따로 놀 확률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이전 경기와 지금 영웅 둘이 같거든요. 네. 지금 아다는 밴드 있고요. 그죠. 쉽지는 않은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가져오고 싶어서, 혹은 캐스트를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데, 스카이. 근데 이게 스카이가 이론상 1대1이면 라임 상대로 괜찮다라고 하긴 하지만, 팀 대 팀이면 보통 라임이 스카이를 잡아먹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라이라가 커버해주고 있어가지고 라임이 생각보다 안 죽고 끝까지 맞으면서 올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에이스 게이밍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면 그냥 원거리형 영웅,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면 바론도 나올 수 있죠. 라이라도 있으니까. 그쵸. 혹은 완전 추격 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추격 조합으로 가기에는 아다지오. 이건 페탈 대용입니다. 페탈, 그러니까 이전 세트 때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인데 하지 못했던 그 멘트 하나가 뭐였냐면, 캐스트럴 대신에 아다지오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을 하고 싶었었어요. 원래는 그런 이유가 약간 그 느낌이 비슷해요. 페탈이랑 스킬 메커니즘이 약간 다른데, 어쨌거나 아이템 트리가 북미 지역에서 나왔을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평타 중심의 긴 사거리를 활용한 딜을 넣는다. 그리고 작긴 하지만 힐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묘한 몇 가지 공통점 때문에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에이스 게이밍은 이걸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세트 때 우리가 타격 페탈로 이기면 아마 두 번째 세트 때 타격 페탈 벤이 나올 거니까, 페탈이 벤이 되면 비슷한 타격 아다지오를 가져와서 우리의 전체 운영은 똑같이 간다. 에이스 게이밍이 왠지 모르게 이번에 팬픽도 괜찮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에이스 게이밍이 자, 결승전 이제 첫 번째 이전 경기와는 전혀 다른 조합을 꺼내 들었고, 데토네이션 게이밍은 마찬가지로 지금 어둠 추적자와 캐스트롤에 나왔거든요. 네. 자,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조합 때문에 패배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약간의 뭐 판단 미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패배를 했다 라고 다시 한번 똑같은 픽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어쨌든 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지는 못했었거든요. 걱정되는 거 하나예요. 그나마 로나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스카이가 로나 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데토네이션 게이밍 대 에이스 게이밍의 2회주차 결승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벤골로의 어텀 스플릿 2 2주차. 자, 데토네이션 게이밍 대 에이스 게이밍의 결선 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뭔가 이제 이전 세트의 경기 내용을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캐스럴과 어둠 추적자의 저 시너지가 어느 정도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그게 나와야 데토네이션은 이 경기를 잡을 수 있겠고요.
자, 그래도 컨트롤을 하면 할수록 빛이 날 수 있는 스카이, 네. 타츠키의 스카이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번에도 아다지오가 저 캐스를 노릴 건데 이걸 데토네이션에서 막아줄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같이 맞아준다고 쳐도 사실 라임이 맞아주면서 표식 지원을 받으면 라임 혼자서 스카이도 그렇고 저 캐슬도 그렇고 논타겟 스킬 다 맞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타겟팅형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저 아다지오이기 때문에 저걸 떼어주려면 뭐 스턴을 걸어서 아예 딜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똑같이 물어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페탈과 차이가 있다면 페탈은 안 맞고 때리는 영웅이고 아다지오는 맞을 땐 맞아요. 순간 이동을 확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맞으면서 같이 딜을 넣는 존재고 네. 또 마찬가지로 페탈과 마찬가지로 또 템이 뭐 3코 이상 나오면 딜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에이스가 노리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비탄의 도끼에 폭풍의 인도자 둘 뽑히고 3딜템 나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아다지오의 본격적인 이제 쇼타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카이가 최근에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약간 걱정을 하는 건 물론 이제 스카이 팬분들도 많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스카이가 나와서 활약했던 경기들이 많긴 하지만 최근 메타에서 스카이가 특히 동아시아에서 나와서 딜을 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스카이가 등장했던 그 팀들은 딜이 부족해서 경기를 피했습니다. 이걸 데토네이션이 또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스카이가 좀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에 3코어 이상을 네, 그렇죠. 갖춰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거의 이제 4딜템 가까이 그냥 뽑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무빙은 또 화려한 영웅이니까 그쵸. 안 맞고 팬다라는 작전을 데토네이션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보다 잘 크고 우리가 뭐 뒤늦게 코어템을 따라가면 스카이가 그만큼 힘을 못 쓰게 되는 거고. 네. 자, 우리가 상대보다 좀 더 이제 먼저 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데토네이션. 그래서 아마 에이스 게이밍이 3딜템 뽑고 보자라고 하면 데토네이션은 그래 그럼 우린 4딜템 뽑고 네. 갈게. 그냥 그런 분위기긴 해요. 더 길게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토네이션. 그러니까 이전 세트 때 반대였잖아요. 에이스가 길게 가면 갈수록 좋고 데토네이션은 초반에 조금 유리한 게임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실패하면서 경기를 졌기 때문에 조급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조합 싸움을 피한 느낌이 강해요. 우리가 더 길게 그냥 가자. 자, 에이스 게이밍 계속해서 장로를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먹었기 때문에 네. 자, 기분 그래서- 좋은 출발이에요. 그래서 에이스도 그걸 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토네이션이 우리가 3딜템 정도 이후에 뭔가 하려고 하니까 상대가 4딜템 이후에 뭔가 하는 조합을 가져와서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끝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노볼을 굴리기 위해서 장로를 꾸준하게 가져오는 거고. 네. 근데 와, 이 힐 이상의 데미지 교환 잘해주고 있죠? 아, 이제 캐스트럴이 딜교환을 잘해주고 자, 있는데 무빙 화살 에너지가 피하면서 별로 없어요. 야, 방금 조금만 더 에너지 보충된 상태에서 할샤노 화살 딱 쿨러 왔으면 위험했죠, 아다죠? 그렇죠. 자, 루엘 선수가 딜교환할 때는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네. 어쨌거나 이제 에이스가 취한 조합은 이제 좀비 조합. 두 번째죠, 등장이. 어젠가도 한번 나왔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북미 지역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초로 발견하면서 승패를 떠나서 참 재밌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조합이 한타 하면 한 1분은 하더라고요. 네. 진짜 안 죽어서. 그래서 이 조합으로 간 건데 이제 데토네이션은 그것 이상으로 더 강력한 딜, 더 강력한 드리블로 극복하겠다는 거라 컨셉은 좀 다르죠. 아다지오와 라이라 빼고 라임 자체만으로도 사실 잘 버티는데 네. 저 아다지오를 라이라까지 있으니까 라임은 거의 뭐 폭사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임은 안 죽는데 네. 이제 문제는 아다지오가 그러니까 캐슬과 아다지오의 딜싸움이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마지막에. 이럴 때는 네. 어둠 추적자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쉽게 결판은 안 나는 게 약간의 딜 교환은 표식으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입니다. 그래서 데토네이션도 이후에 싸움을 걸 때는 강하게 물어야 되고요. 이제 조심해야 될 건 그거죠. 한타를 열려면 어둠 추적자가 결국은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슬 유효 사거리 이대로. 그렇게 됐을 때 아다지오에게 얼마나 맞고 시작하느냐예요. 너무 많이 맞게 되면 한타 열렸는데 이미 캡틴은 죽고 데토네이션은 2대3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잘따 레이너인 아다지오와 캐스트럴은 코어템 하나 갖췄습니다. 비탄의 도끼가 나온 시점이에요. 네.
뭐 재밌는 양상이죠. 지금은 이 라임의 맷집이냐, 그리고 이제 캐스럴과 스카이가 그 라임을 붙지 못하게 결국 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다지오는 또 상대 딜만큼 뽑아주면서 저 캐스럴을 암살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스카이도 이 싸움에서 그 긴 생존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게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어쨌거나 논타겟 스킬 중심인 데토네이션은 이제 맞춰야 의미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에이스게이밍은 저 아다지오 입장에서 좌우 이제 횡이동만 잘해주면 피해가면서 딜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데토네이션이 한타를 이긴다라는 가정은 딱 이게 이 요구 조건을 충족했을 때입니다. 저 라임의 스킬을 피했다라는 가정하에. 예. 자, 이번에 라이라가 궁키고 달라붙습니다. 네. 라임에게 묶이면 도주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이거예요. 이거 걸렸어요. 딱 언급됐던 그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임에게 자유를 오를 때만 데토네이션이 한타를 이길 수 있는 건데, 저렇게 뭐 하나 맞고 한타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라임이 궁극기를 적중시키면서 먼저 선취점을 가져옵니다. 네. 아하. 이것도 마무리. 시간이 많이 필요한 조합인데요, 데토네이션. 그나마 자, 라이라라도.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자, 그래도 스카이가 라이라를 잡기 위해서 무빙. 쓰고 있는데요. 뭐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나마 아다지오라도 네. 데려왔네요. 아다지오라도 데려오긴 했는데 지금 캐스러 어둠 추적자 스카이 골고루 한 번씩 죽었습니다. 네. 뭐 에이스 게이밍 입장에선 뭐 오히려 역으로 2킬을 내줄 뻔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 차라리 낫다. 뭐 가장 이상적이었던 건 안 죽고 킬을 가져온 것이었겠지만, 뭐 이 정도면 데토네이션 게이밍의 실력도 있고 결승전이기 때문에 뭐 납득할 만한 교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라임의 궁극기 조심해야 돼요. 네. 사실 근데 궁극기만 조심하면 안 되는 게, 예. 라임이 은근히, 그러니까 뭔가 1대1에서는 스카이나 캐스럴이 라임을 혼내줄 수 있는데, 팀 대 팀이면 그게 어려운 게, 라임이 초반에는 딜교환에서 불리하죠. 원거리에 맞으면서 붙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표식으로 커버해주면서 라임이 최대한 체력을 보충해가면서 접근했을 때, 붙고 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삭풍이 진짜 무섭습니다. 네.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패요. 무빙의 생명인 조합이 무빙을 못해요. 자, 붙지 못하게 좋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데토네이션 게이밍에 포킹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통과 발키리온 둘 다 피해야, 그래야 이제 데토네이션이 이길 수 있는 한타를 열 수 있습니다. 지명씨. 네, 이제 슬슬 크리에이션 선수도 믿음의 3딜템 거의 이제 왔어요. 조금만 더 시간 잘 끌면 3딜템 완성시키고 아다지오의 딜이 이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토네이션은 여기까지는 알 겁니다. 우리는 더 버텨야 돼요. 4딜템 이상 나올 때까지. 네. 자, 그래도 아까 한타에서 졌는데, 자, 포탑을 밀리진 않았어요.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자, 포탑 거의 깨지기 직전이니까 자, 한번 한타 연 거죠. 네. 좀 세게 들어와 봤는데 잘 버텼어요, 스카이도 데토네이션. 왔고요. 스카이도 왔는데, 자, 어둠 잘 추적자 버텼어요, 잘 버텼어요. 버텼어요. 자, 어둠 추적자가 견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캐스트럴 하시로화살 4발 꽂아주면서 스카이가 드리블 해주면, 근데 표식. 와, 표식으로 또 에이스 게이밍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 이번에 카이서럴이 한껏 제대로 해줬어요. 네, 그렇죠. 표식이 빠졌을 때 그 이상의 딜을 퍼부으면 이렇게 깜짝 딜을 넣을 수 있죠. 네. 자, 3대2 구도에서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조금 더 이득을 취하려고 지금 네. 애쓰고 있습니다. 크리에이션 선수가 조금만 더 횡이동에 신경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모두 다 맞게 되었죠. 자, 위상차 폭격과 절명세는 빗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만 공격하자, 정비하자. 근데 데토네이션 진짜 아까운 기회입니다. 이거 방금 조금만 더 한타를 더 유리하게 이끌어 갔으면 금강 가져오거나 포탑 깼거든요. 그렇죠. 이걸 놓친 건 좀 아쉽고, 네, 반대로 에이스 게이밍은 다시 이제 크리에이션 선수가 내가 조금 더 무빙을 해야 되겠구나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자, 크리에이션의 아다지오도 순식간에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지오도 그러니까 그 데토네이션의 한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라임의 스킬을 모두 다 피하는 건 기본이다. 그리고 반대로 에이스 게이밍도 이기는 한타를 하려면 애초에 아다지오는 막고 있으면 안 돼요. 라임입니다. 지금 역할은 라임이 맞아주기 위해서 피게 된 거예요. 라이라의 그런 그 표식의 지원을 받으면서 맞아주면 이제 아다지오가 정말 편하게 프리딜을 넣는다는데, 왜 그러냐면 애초에 조합이
웬만하면 라이라는 지금 아다지오를 커버를 못 해줘요. 네. 너무 아다지를 보면 상대적으로 라임이 그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는 라임이면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쿨을 최대한 라임에게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크리에이션 선수도 다시 아차 내가 나서면 안 되겠구나. 분위기가 좋을 뻔했으나 다시 조금 더 약간 오디오 구도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아다지오는 이제 조금 더 좋은 위치 선정, 좀 안 맞는 각을 잡아주고 내 앞쪽에 라임이 서게 된 상태에서 프리딜 넣을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최대한 이제 라이라가 라임을 봐준다면 뭐 이전에 있었던 한타처럼 좀 더 잘 싸울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에이스 게임이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서머 시즌에서 한참 그 잘했을 때도 네. 중간중간에 크리에이션 선수는 가끔 그게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크리에이션 선수를 끊겼어요. 조금 네.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약간 좀 괜찮은 분위기면 썰킬 한번 만들어 볼까? 그쵸. 약간 이런 좀 심리가 있는지 살짝 위험한 위치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영웅 심리도 있고 네. 뭐 지금은 뭐 정말 무리하게 내가 영웅이 되겠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때랑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스카실드랑 느낌 비슷해요. 예, 타사 선수는 잘 안 죽는 반면에 크리에이션 선수는 굉장히 잘 하다가도 하드 가끔 캐리를 죽어요. 혼자 하다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팀 내 먼저 죽는 그 데이터를 통계를 뽑아 보면 예. 아마 크리에이션 선수가 지분 절반 이상을 그렇죠. 차지할 것 근데 같습니다. 신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죽는다 그래도 뭐 성장이 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그 타사 선수랑 스카실드 선수가 너무나도 그 뒤처리를 잘했죠. 네. 이게 막 크리에이션 선수가 아무데나 막 쏴도 다 치워줍니다. 그렇죠. 그만큼 커버를 잘해주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에이스 게이밍은 스노우볼을 잘 굴리는 팀이다 보니까 상대 팀이 못 굴리게 하는 것도 잘해요. 네. 그래서 뭔가 한타를 지더라도 손해가 별로 크지 않고 뭐 그래서 크리에이션 선수가 한 번쯤은 저 앞에 있다가 죽었음에도 경기 자체가 크게 뭐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글로벌 골드도 여전히 에이스 게이밍이 자 2,000가량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어쨌든 조금 전 전투는 좋았고 그런 네. 전투를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일단 3딜템 나왔죠? 이제 크리에이션 선수의 딜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고 데이토네이션은 웬만하면 좀 살릴 필요성이 있는 타이밍입니다. 물론 딜 교환 물론 딜 교환을 잘했으면 모를까? 1차 포탑은 생각보다 양팀 모두 수상을 잘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도 일단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레인 쪽에서 주도권을 살짝 쥐면서 상대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목표는 1차 포탑이죠. 1차 포탑을 깨야 금강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깨나요? 이 한타는 금강 이어질 방. 않다. 자, 한 방이에요, 한 방. 네, 문제는 깼어요. 발키리 오늘 맞는 순간에 또 엄청난 대역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좀 좁은 길목? 자, 그래서 그렇죠. 빨리 쐐겜을 넘겨주고 로얄 선수의 체력 회복이 되면 다시 팀이 좀 안정화되죠. 자, 에이스 게이밍은 일단 첫 번째 포탑이 파괴된 상황에서 레인 밀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네. 자, 정비하죠. 일단 1차 포탑이 파괴되긴 했으나 금강부의 주도권을 주기 싫다는 거죠. 상대가 혹시라도 집에 가면 이전에 빠른 그 크라켄처럼 이번에도 금강을 가져오면서 에이스가 글로벌 골드 격차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데토네이션도 그게 싫어서 안 가죠 집에. 그렇죠. 네. 자, 일단 이러니까 또 에이스 게임이 레인 쪽으로 올라와서 레인 밀면서 저 1차 위치를 포탑? 잡습니다. 네. 지금은 금강 시도보다 그렇죠 1차 포탑 깨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금강 가려고 하다가 상대가 집에 가지 않았을 때는 그래 그럼 네. 2차 가져가자. 여기까지는 균형을 잘 맞춰나가고 있고요. 일단 금강은 뭐 내주지 않으면 되는 거고. 네. 자, 이제부터는 뭐 데토네이션 게이밍도 금강의 주도권이 뭐 우리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데토네이션은 진짜 저 금강 정말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저걸 못 가져가서 이전 세트 졌어요. 좀 괜찮은 상황을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넘기게 되면서. 자, 이 시점에서는 한번 먹어줘야 돼요, 데토도.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로얄 선수도 이제 3딜템이 나왔고 물론 기다리는 건 4딜템이지만 3딜템 대 3딜템이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도적으로 한타를 못 열어도 되받아치는 것 자체는 데토네이션이 할만해요. 근데 변수는 양 팀의 이제 주요 이제 포인트 이걸 얼마나 신경 쓰느냐죠. 그리고 로얄 선수는 강화제를 이미 마신 상태고. 네. 자, 일단은 아다지오는 지금 마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에이스는 늘어지는 한타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끈덕지게 상대가 집에 가지 못하게. 어둠 추적자.
네. 라임이 위협적입니다. 여전히 라임이 파고들어서 삭풍이든 발키리온이든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이어지는 콤보 다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과연 금강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15분이 네. 곧 다 되어 가거든요. 라임이 적진에 파고들 수 있느냐 없느냐. 데토네이션은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든 전면에서 자, 끌어줘야 이번에 되겠죠? 금강을 들어갔죠? 걸었다. 들어가는데 대투도 잘 빠졌고요. 자, 오, 잘 피했어요. 와, 라임이 못 라임이- 버텼어요. 네, 라임이 파고드는 걸 제대로 노렸죠, 역으로. 자, 그렇다면 이번 터졌죠, 싸움 한타. 데토네이션이 이기는 거죠. 네, 방금 에이스 게이밍이 시도했던 건 이제 어떻게든 라임이 파고들어서 묶어놓고 때린다 했는데 데토네이션도 그걸 마음속으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온다. 네. 만약에 이 천문이 열리는 순간에는 무조건 뒷무빙을 탄다 했었는데 와, 이번엔 데토네이션이 잘 빠져나갔습니다. 자, 에이스 게이밍의 한타를 먼저 열었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대처를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잘했고 뭐 한타에서 이겼기 때문에 금강까지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원래 에이스 게이밍이 이기고 금강 먹을 생각이었잖아요. 그래, 이제 결국은 데토네이션이 이전 세트 때 할 수 없었던 그 한타 승리 이후에 스노우볼 굴리는 작전이 드디어 한 번은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 팀의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이스 게이밍이 한타를 어떻게 열 거라는 것을 또 알고 한타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가 이제 눈에 안 띕니다. 잘 피해주고 있죠, 저 라임이 파고드는 것을. 자, 라임이 원래 잘 버티는 네. 정말 상대의 딜을 잘 견뎌내는 영웅인데 이번에 폭사했어요. 특히 이제 잘못 들어가면 그 터지는 장면이 저 은폐 위에 올라갔을 때 할시온 화살 맞으면 그냥 터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들어갈 때도 잘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중 작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들어가는 척 해서 쿨을 뽑아놓고 그 다음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지금처럼 정직하게 정면으로 3명이 들어가는 것보다 1명 정도는 사이드에서 들어가는 정도가 어떨까 싶네요. 자, 어쨌든 라임이 상대 딜을 오랫동안 견디지 못한다면 자, 잘카 아다지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네, 일단 한타 이기고 난 이후에 데토네이션 자신감 있는데 자, 이거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화가 다시 날 수 한번 있어요. 들어가서 자, 캐스트럴을 결국에는 못 물었어요. 아직까지는. 산계로 잘 그런데, 퍼졌어요. 캐스트럴 마무리. 자, 한 번 더 터지고. 우리 였고. 네, 여기서 자, 도가니로 우측에서 버티지만 스카이. 도가니로 자, 버티지만 안 돼요. 부족해요. 딜이 부족해요. 그래도 자, 아다지오가 캐스트럴 데려가지만 네. 결국 데토네이션 게임이 다시 한번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데토네이션이 한타 승리 이후에 좀 자신감이 붙어서 적진 근처에 갔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는 위치긴 했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느낀 것과 비슷하게 에이스 게이밍도 느꼈던 것처럼 바로 그 타이밍에 다시 한 번 더 제 돌진을 들어간 건데 와, 생각보다 데토네이션 선수들이 삼각형으로 멀리 서로 찢어지다 보니까 순간 에이스 게이밍이 당황했어요. 맞습니다. 누굴 쫓아? 아니, 다 흩어졌어. 어디를 가야 되지? 그 와중에 3명이 뭉쳐있는 곳에 데토네이션의 모든 화력이 쏟아졌죠. 맞습니다. 거의 뭐 이건 그 옛날 그 한산도 대첩을 보는 듯한 네, 하객진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느얄 선수의 캐스트럴이 뒤쪽으로 빠지는 움직임도 좋았고 네. 잘 버티는 과정에서 또 타츠키가 우측으로 또 빠져버리니까 에이스 게이밍이 이제 초점을 좀 잃어버린 듯한. 자, 그러나 에이스 게이밍이 아직은 한타에서 조금 더 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아직은 있는데 아직도 만약 이 다음 한타 지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게 있죠. 지금 슬슬 데토네이션 기다렸던 나왔네요. 사딜템. 사들템. 게다가 이제 데토네이션 에이스 게이밍의 현재 이 조합의 싸움 방법을 이미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어서 절대로 그 각 자체를 안 주고 있거든요. 라임이 붙어버리는 걸. 붙어야 됩니다. 에이스는 붙어야 되고 데토네이션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빠지기만 잘해도 돼요. 그리고 잘 해왔고요. 자, 캐스트럴이 뭐 포지션을 잘못 잡거나 그로 인해서 뭐 순식간에 녹아버리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네. 자, 충분히 조금 전처럼 계속해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어요. 왜 이 캐스트럴의 사딜템을 기다렸냐면 데토네이션은 이제 드디어 표식 이상의, 그러니까 힐 이상의 딜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딜 교환을 해도 됩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에이스 게이밍은 맞다가 한타가 열리는 거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죠. 표식이 지금 이제 못 따라가죠, 딜을. 자, 아다디오를 먼저 치면서 에이스 게이밍이 지금 백무빙이 나왔어요. 가지마! 게다가 캐스트럴의 능력을 생각하면 수성도 에이스 게이밍이 쉽진 않거든요. 이제는. 자,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포킹을 허용하면 안 자,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캐스트럴. 드디어 아다디오가 캐스트럴 잡았어요. 결국은 또 해낸대요. 자, 이러면 에이스 게이밍
타이밍에 이번 전투는 유리하죠. 자, 스카이가 딜을 퍼붓지만 이미 딜 부족. 지금 데토네이션의 메인 딜은 캐슬이었거든요. 네. 자, 4코가 나온 캐스트로를 잡아내면서 이번 전투에서는 진짜 에이스 게이밍이 대승을 거두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에이스도 대단합니다. 예. 방금 어디서 에이스 게이밍의 심리를 읽을 수 있냐면 네. 크리에이션 선수가 딜 교환 실패하면서 한 체력이 빠진 이후에 표식을 받았는데도 체력 회복이 덜 됐잖아요. 바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간 이유가 다녀와서 우리 팀의 모든 체력이 다시 보존이 되면 바로 한타 열자는 거예요. 왜? 이게 포킹 싸움에서 불리하니까. 그쵸. 또 포킹 얻어맞고 하면 표식도 써도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럼 또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지금 빨리 정비해서 한타 열자 했는데 그 작전이 제대로 또 성공했네요. 네. 자, 글로벌 골도 다 좁혔어요. 진짜 에이스를 상대로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이거네요. 아무리 불리한 와중에도 묘책을 찾아내고 실현해내고 성공합니다. 네. 자, 정말 좋은 타이밍에 한타를 개시하면서 자, 에이스 게이밍 기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데토네이션 타츠키 선수 4대1템 가죠. 이건 어떻게든 무빙으로 피하고 쏟아 붓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캐스럴이 있는 쪽에서는 상대팀에 이 크라켄이 있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일단 또 들어가요. 차원문 열고 치고 들어가면서 교환만 해도 크라켄이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자, 캐스러 그래도 밀리질 않고 있어. 캐스러는 안 잡혔어요. 이게 크라켄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젠 대놓고 어둠 척자를 1.4 할 수 있었죠. 네. 자, 그래도 스카이와 캐스터럴이 위아래에서 와, 최대한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네, 캐스럴이 옆에서 때리려고 하니까 도관이를 한번 커버하고 크라켄이 그나마 잡히게 되면서 데토네이션은 큰 위기 한번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숨 돌리고 어쨌든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일단 불리하지만 이번에 벌어지는 한타에서 이긴다면 또다시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데토네이션은 이제 또 이전 세트와 비슷하게 조심해야 할 거 하나 있죠. 이제 와서 저 캐스럴이 방템을 못 올려요. 예. 차딜템을 가야 라임을 녹입니다. 표식 이상의 딜을 쏟아붓고, 그래서 지금 방템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리에이션 선수에게 한 번만 타겟팅이 되면 또 사라져요, 캐스럴. 그렇죠. 이전에 타격 페타를 상대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되죠. 그래서 저 라임이 붙어서 이전처럼 또 한 번 더 에이스 게이밍이 상대의 발목을 잡아두고 한타를 열면 에이스 게이밍 대승, 데토네이션은 빠져나가면 역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에이스 게임이 지속적으로 차원문을 통해서 과감하게 한타를 열면서 자, 분위기를 완벽하게 이제는 빼앗아 왔고요. 하지만 뭐 글로벌 골드는 뭐 큰 의미는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도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2000가량 앞서고는 있어요. 포탑수에는 밀리고 있지만 글골은 살짝 앞섭니다. 네, 메아리 있는 라이라요. 추격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차원문 들어갔죠? 열었어요. 차원문 열고 또 캐스터한테 붙나요? 처음은 아래 폭격은 자, 좋긴 캐스터 하지만 버텨야 돼. 캐스터 은폐. 자, 처음은 자, 왔다 갔다. 저 최이다 무빙으로 피해주면서 자, 이번에 지금 캐스터도 좋았어요. 자, 잘은 버티고 있는데 아직 몰라요. 회복력이 있어요. 자, 라임 전사. 와, 지금 그리고 어둠작자 슈퍼 캐리. 아가지오도 못 버텼어요. 이러면 데토네이션이 대승. 와. 경기 달려있죠. 경기 끝내러 달리나요? 네, 이거 글쎄요. 시도 한번 해볼 만한데요. 예. 지금 22분 때라서 자. 살아가려면 시간 한참 걸리죠. 자, 어쨌든 캐스터 무빙이 이번에 환상적이었거든요. 네. 게다가 그 처음은 깔리자마자 그 위에 유상적 폭격 날려주면서 에이스 게이밍이 프리디를 뭐 하지 못하게 했던 것도 크고, 중간중간에 어둠 추적자의 견제, 게다가 캐스터의 은폐 활용까지 이렇게 하면 마무리 지을 수가 있죠. 자, 스플래투 2주차 결승전 세 번째 경기까지 끌고 가겠다는 와, 건데 제제. 자, 데토네이션 게이밍 에이스 게이밍을 결승 두 번째 경기에서 잡아내면서 마지막 세 번째 경기까지 끌고 갑니다. 네, 피해가면서 딜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데토네이션이 한타를 이긴다라는 가정은 딱 이게 이 요구 조건을 충족했을 때입니다. 저 라임의 스킬을 피했다라는 가정하에. 예, 자, 이번에 라이라가 궁키고 달라붙습니다. 네, 라임에게 묶이면 도주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이거예요. 이거 걸렸어요. 딱 언급됐던 그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임에게 자유를 오를 때만 데토네이션이 한타를 이길 수 있는 건데, 저렇게 뭐 하나 맞고 한타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라임이 궁극기를 적중시키면서 먼저 선취점을 가져옵니다. 네. 아하. 이것도 마무리. 시간이 많이 필요한 조합인데요, 데토네이션. 그나마 자, 라이라가 라이라라도
라이라라도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자 그래도 스카이가 라이라를 잡기 위해서 무빙. 쓰고 있는데요. 뭐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나마 아다지오라도 네. 데려왔네요. 아다지오라도 데려오긴 했는데 지금 캐스로 어둠 추적자 스카이 골고루 한 번씩 죽었습니다. 네. 뭐 에이스 게이밍 입장에선 뭐 오히려 역으로 2킬을 내줄 뻔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 차라리 낫다. 뭐 가장 이상적이었던 건 안 죽고 킬을 가져온 것이었겠지만 뭐 이 정도면 데토네이션 게이밍의 실력도 있고 결승전이기 때문에 뭐 납득할 만한 교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라임의 궁극기 조심해야 돼요. 네. 사실 근데 궁극기만 조심하면 안 되는 게 예. 라임이 은근히 그러니까 뭔가 1대1에서는 스카이나 캐스럴이 라임을 혼내줄 수 있는데 팀 대 팀이면 그게 어려운 게 라임이 초반에는 딜교환에서 불리하죠. 원거리에 맞으면서 붙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표식으로 커버해주면서 라임이 최대한 체력을 보충해가면서 접근했을 때 붙고 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삭풍이 진짜 무섭습니다. 네.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패요. 무빙의 생명인 조합이 무빙을 못해요. 자 붙지 못하게 좋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데토네이션 게이밍에 포킹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풍과 발키리온 둘 다 피해야 그래야 이제 데토네이션이 이길 수 있는 한타를 열 수 있습니다. 지면시 네, 이제 슬슬 크리에이션 선수도 믿음의 3딜템 거의 이제 왔어요. 조금만 더 시간 잘 끌면 3딜템 완성시키고 아다지오의 딜이 이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토네이션은 여기까지는 알 겁니다. 우리는 더 버텨야 돼요. 4딜템 이상 나올 때까지. 네. 자 그래도 아까 한타에서 졌는데 자 포탑을 밀리진 않았어요.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자 포탑 거의 깨지기 직전이니까 자, 한번 한타 연 거죠. 네. 좀 세게 들어와 봤는데 잘 버텼어요. 스카이도 데토네이션. 왔고요. 스카이도 왔는데 자 어둠 잘 추적자 버텼어요. 잘 버텼어요. 버텼어요. 자 어둠 추적자가 견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캐스트럴 하시로화살 4발 꽂아주면서 스카이가 드리블 해주면 근데 표식 표식으로 또 에이스 게이밍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 게이밍의 이번 전투는 유리하죠. 자 스카이가 딜을 퍼붓지만 이미 딜 부족. 지금 데토네이션의 메인 딜은 캐슬이었거든요. 네. 자 4코가 나온 캐스트롤을 잡아내면서 이번 전투에서는 진짜 에이스 게이밍이 대승을 거두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에이스도 대단합니다. 예. 방금 어디서 에이스 게이밍의 심리를 읽을 수 있냐면 네. 크리에이션 선수가 딜 교환 실패하면서 한 체력이 빠진 이후에 표식을 받았는데도 체력 회복이 덜 됐잖아요. 바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간 이유가 다녀와서 우리 팀의 모든 체력이 다시 보존이 되면 바로 한타 열자는 거예요. 왜? 이게 포킹 싸움에서 불리하니까. 그쵸. 또 포킹 얻어맞고 하면 표식도 써도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럼 또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지금 빨리 정비해서 한타 열자 했는데 그 작전이 제대로 또 성공했네요. 네. 자 글로벌 볼도 다 좁혔어요. 진짜 에이스를 상대로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이거네요. 아무리 불리한 와중에도 묘책을 찾아내고 실현해내고 성공합니다. 네. 자 정말 좋은 타이밍에 한타를 개시하면서 자 에이스 게이밍 기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데토네이션 타츠키 선수 4딜템 가죠. 이건 어떻게든 무빙으로 피하고 쏟아 붓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캐스럴이 있는 쪽에서는 상대팀에 이 크라켄이 있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일단 또 들어가요. 차문 열고 치고 들어가면서 교환만 해도 크라켄이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자 캐스러 그래도 밀리질 않고 있어요. 캐스러는 안 잡혔어요. 이게 크라켄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젠 대놓고 어둠 추적자를 1.4 할 수 있었죠. 네. 자 그래도 스카이와 캐스터럴이 위아래에서 와. 최대한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네, 캐스럴이 옆에서 때리려고 하니까 도관이를 한번 커버하고 크라켄이 그나마 잡히게 되면서 데토네이션은 큰 위기 한번 넘겼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숨 돌리고 어쨌든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일단 불리하지만 이번에 벌어지는 한타에서 이긴다면 또다시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데토네이션은 이제 또 이전 세트와 비슷하게 조심해야 할 거 하나 있죠. 이제 와서 저 캐스럴이 방템을 못 올려요. 예. 차딜템을 가야 라임을 녹입니다. 표식 이상의 딜을 쏟아붓고 그래서 지금 방템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리에이션 선수에게 한 번만 타겟팅이 되면 또 사라져요. 캐스럴. 그렇죠. 이전에 타격 페타를 상대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되죠. 그래서 저 라임이 붙어서 이전처럼 또 한 번 더 에이스 게이밍이 상대의 발목을 잡아두고 한타를 열면 에이스 게이밍 대승, 데토네이션은 빠져나가면 역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에이스게임이 지속적으로 차원문을 통해서 과감하게 한타를 열면서 자, 분위기를 완벽하게 이제는 빼앗아 왔고요. 하지만 뭐 글로벌 골드는 뭐 큰 의미는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거의 의미가 네, 없어졌죠. 그래도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2000가지 네. 사실 근데 궁극기만 조심하면 안 되는 게 예. 라임이 은근히 그러니까 뭔가 1대1에서는 스카이나 캐스럴이 라임을 혼내줄 수 있는데 팀 대 팀이면 그게 어려운 게 라임이 초반에는 딜리건에서 불리하죠. 원거리에 맞으면서 붙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표식으로 커버해주면서 라임이 최대한 체력을 보충해가면서 접근했을 때 붙고 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사풍이 진짜 무섭습니다. 네. 묶어놓고 일방적으로 패요. 무빙의 생명인 조합이 무빙을 못해요. 자, 붙지 못하게 좋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데토네이션 게이밍에 포킹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통과 발키리온 둘 다 피해야 그래야 이제 데토네이션이 이길 수 있는 한타를 열 수 있습니다. 지명씨. 네, 이제 슬슬 크리에이션 선수도 믿음의 3딜템 거의 이제 왔어요. 조금만 더 시간 잘 끌면 3딜템 완성시키고 아다지오의 딜이 이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토네이션은 여기까지는 알 겁니다. 우리는 더 버텨야 돼요. 4딜템 이상 나올 때까지. 네. 자, 그래도 아까 한타에서 졌는데 자, 포탑을 밀리진 않았어요.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자, 포탑 거의 깨지기 직전이니까 자, 한번 한타 연 거죠. 네. 좀 세게 들어와 봤는데 잘 버텼어요. 스카이도 데토네이션. 왔고요. 스카이도 왔는데 자, 어둠 잘 추적자 버텼어요. 잘 버텼어요. 버텼어요. 자, 어둠 추적자가 견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캐스트럴 하시로 화살 4발 꽂아주면서 스카이가 드리블 해주면 아 근데 표식 와 표식으로 또 에이스게이밍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 자, 이번에 카이서럴이 한건 제대로 해줬어요. 네 그렇죠. 표식이 빠졌을 때 그 이상의 딜을 퍼부으면 이렇게 깜짝 딜을 넣을 수 있죠. 네. 자, 3대2 구도에서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조금 더 이득을 취하려고 지금 네. 애쓰고 있습니다. 크리에이션 선수가 조금만 더 횡이동에 신경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모두 다 맞게 되었죠. 자, 위상차 폭격과 절명세는 빗나가면서 아, 여기서 이제 그만 공격하자, 정비하자. 아, 근데 데토네이션 진짜 아까운 게임입니다. 이거 방금 조금만 더 한타를 더 유리하게 이끌어갔으면 금광 가져오거나 포탑 깼거든요. 그렇죠. 이걸 놓친 건 좀 아쉽고 네 반대로 에이스게이밍은 다시 이제 크리에이션 선수가 아 내가 조금 더 무빙을 해야 되겠구나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자, 크리에이션의 아다지오도 순식간에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지오도 그러니까 그 데토네이션의 한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라임의 스킬을 모두 다 피하는 건 기본이다. 그리고 반대로 에이스 게이밍도 이기는 한타를 하려면 애초에 아다지오는 막고 있으면 안 돼요. 라임입니다. 지금 역할은 라임이 맞아주기 위해서 피게 된 거예요. 라이라의 그런 그 표식의 지원을 받으면서 맞아주면 이제 아다지오가 정말 편하게 프리딜을 넣는다는데 왜 그러냐면 애초에 조합이 웬만하면 라이라는 지금 아다지오를 커버를 못 해줘요. 네. 너무 아다지오를 보면 상대적으로 라임이 그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못 받는 연속으로 캐스트럴 어둠 추적자는 안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간다고 하면 에이스 게이밍은 이전 세트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데토네이션 입장에서는 페타를 배는 해야 되거나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페타를 배나면 에이스 게이밍은 이번 세트에서 복수를 가져갈 가능성도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내줄 수밖에 없고 자, 과연 페탈이 더 페탈 무섭다라는 빼내버리죠. 거죠. 근데 이제 복수를 그냥 가져오면 캐스트럴에게 밀린데 그렇죠. 라인 이건 캐스트럴의 프리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건 라임의 존재감으로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너 가만히 서서 때리려고 하다가는 발키리로 맞는다. 게이스 게이밍이 자, 라이라와 라임 둘만 나왔는데도 네. 좀비 조합 같아요. 나라 조합이 좋아요. 네. 네, 둘이 뭐 바론과도 시너지가 좋은데 이렇게 라이라를 가게 되면 진짜 대놓고 버티는 좀비 조합 될 수 있고요. 어둠 추적자가 다시 나오네요. 캐스트럴과는 뭔가 좀 안 맞아 보였는데. 로나랑은 괜찮았는데 지금 로나는 이제 밴드에 있고. 그러면 아예 오늘 왓처프로스가 했던 것처럼 투캡틴 식으로 가는 거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캐스트를 원탑으로 밀어넣고요. 그냥 웬만한 조합으로는 이게 따로따로 놀 확률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데토네이션 게이밍이 이전 경기와 지금 영웅 둘이 같거든요. 네. 좀 아다는
밴드 고민이 있고요. 크죠. 쉽지는 않은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가져오고 싶어서 혹은 캐스를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데, 스카이. 근데 이게 스카이가 이론상 1대1이면 라임 상대로 괜찮다라고 하긴 하지만 팀 대 팀이면 보통 라임이 스카이를 잡아먹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라이라가 커버해주고 있어가지고 라임이 생각보다 안 죽고 끝까지 맞으면서 올 건데요. 이렇게 하면 에이스 게이밍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면 그냥 원거리형 영웅,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면 바론도 나올 수 있죠. 라이라도 있으니까. 그쵸. 혹은 완전 추격 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추격 조합으로 가기에는 아다지오. 이건 페탈 대용입니다. 페탈, 그러니까 이전 세트 때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인데 하지 못했던 그 멘트 하나가 뭐였냐면, 캐스트럴 대신에 아다지오를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을 하고 싶었었어요. 원래는 그런 이유가 약간 그 느낌이 비슷해요. 페탈이랑 스킬 메커니즘이 약간 다른데, 어쨌거나 아이템 트리가 북미 지역에서 나왔을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평타 중심의 긴 사거리를 활용한 딜을 넣는다. 그리고 작긴 하지만 힐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묘한 몇 가지 공통점 때문에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에이스 게이밍은 이걸 고려했던 것 같기 때문에요. 자, 깨나요? 이 안타는 금방 이어진 방. 안타. 자, 한 방이에요, 한 방. 네, 문제는 깼어요. 발키리 오늘 맞는 순간에 또 엄청난 대역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좀 좁은 길목? 자, 그래서 그렇죠. 빨리 스웨캠을 넘겨주고 로얄 선수의 체력 회복이 되면 다시 팀이 좀 안정화되죠. 자, 에이스 게이밍은 일단 첫 번째 포탑이 파괴된 상황에서 레인 밀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네. 자, 정비하죠. 일단 1차 포탑이 파괴되긴 했으나 금강부의 주도권을 주기 싫다는 거죠. 상대가 혹시라도 집에 가면 이전에 빠른 그 크라켄처럼 이번에도 금강을 가져오면서 에이스가 글로벌 골드 격차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데토네이션도 그게 싫어서 안 가죠 집에. 그렇죠. 네. 자, 일단 이러니까 또 에이스 게임이 레인 쪽으로 올라와서 레인 밀면서 저 1차 위치를 포탑? 잡습니다. 네. 지금은 금강 시도보다 그렇죠. 1차 포탑 깨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금강 가려고 하다가 상대가 집에 가지 않았을 때는 그래 그럼 네. 1차 가져가자. 여기까지는 균형을 잘 맞춰 나가고 있고요. 일단 금강은 뭐 내주지 않으면 되는 거고. 네. 자, 이제부터는 뭐 데토네이션 게임도 금강의 주도권이 뭐 우리 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데토네이션은 진짜 저 금강 정말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저걸 못 가져가서 이전 세트 졌어요. 좀 괜찮은 상황을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넘기게 되면서. 자, 이 시점에서는 한번 먹어줘야 돼요, 데토도.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로얄 선수도 이제 3딜 팀은 나왔고, 물론 기다리는 건 4딜 팀이지만 3딜 템 대 3딜 템이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도적으로 한타를 못 열어도 되받아치는 것 자체는 데토네이션이 할만해요. 근데 변수는 양 팀의 이제 주요 이제 포인트, 이걸 얼마나 신경 쓰느냐죠. 그리고 로얄 선수는 강화제를 이미 마신 상태고. 네. 자, 일단은 아다지오는 지금 마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에이스는 늘어지는 한타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끈덕지게 상대가 집에 가지 못하게. 어둠 추적자. 네. 라임이 위협적입니다. 여전히 라임이 파고들어서 삭풍이든 발키리온이든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이어지는 콤보 다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과연 금강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15분이 곧 다 되어 가거든요. 라임이 적진에 파고들 수 있느냐 없느냐. 데토네이션은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게든 전면에서 자, 끌어줘야 이번에 되겠죠. 금강을 들어갔죠. 걸었다. 들어가는데 데토도 잘 빠졌고요. 자, 잘 피했어요. 와, 라임이 못 버텼어요. 네, 라임이 파고드는 걸 제대로 노렸죠. 역으로. 자, 그렇다면 이번 터졌죠, 싸움 한타. 데토네이션이 이기는 거죠. 네, 방금 에이스 게이밍이 시도했던 건 이제 어떻게든 라임이 파고들어서 묶어놓고 때린다 했는데 데토네이션도 그걸 마음속으로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온다. 네. 만약에 이 천문이 열리는 순간에는 무조건 뒷무빙을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스카이가 로나 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데토네이션 게이밍 대 에이스 게이밍의 2회주차 결승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벤골로의 어텀 스플릿 2 2주차. 자, 데토네이션 게이밍 대 에이스 게이밍의 결선 두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뭔가 이제 이전 세트의 경기 내용을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캐슬과 어둠 추적자의 저 시너지가 어느 정도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그게 나와야 데토네이션은 이 경기를 잡을 수 있겠고요. 자, 그래도 컨트롤을 하면 할수록 빛이 날 수 있는 스카이, 네. 타츠키의 스카이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번에도 아다지오가 저 캐슬을 노릴 건데 이걸 데토네이션에서 막아줄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같이 맞아준다고 쳐도 사실 라임이 맞아주면서 표식 지원을 받으면 라임 혼자서 스카이도 그렇고 저 캐슬도 그렇고 논타겟 스킬 다 맞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타겟팅형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저 아다지오이기 때문에 저걸 떼어주려면 뭐 스턴을 걸어서 아예 딜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똑같이 물어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페탈과 차이가 있다면 페탈은 안 맞고 때리는 영웅이고 아다지오는 맞을 땐 맞아요. 순간 이동을 확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맞으면서 같이 딜을 넣는 존재고, 네. 또 마찬가지로 페탈과 마찬가지로 또 템이 뭐 3코 이상 나오면 딜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에이스가 노리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비탄의 도끼에 폭풍의 인도자 둘 뽑히고 3딜템 나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아다지오의 본격적인 이제 쇼타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카이가 최근에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약간 걱정을 하는 건 물론 이제 스카이 팬분들도 많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스카이가 나와서 활약했던 경기들이 많긴 하지만 최근 메타에서 스카이가 특히 동아시아에서 나와서 딜을 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스카이가 등장했던 그 팀들은 딜이 부족해서 경기를 피했습니다. 이걸 데토네이션이 또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스카이가 좀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에 3코어 이상을 네, 그렇죠. 갖춰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거의 이제 4딜템 가까이 그냥 뽑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무빙은 또 화려한 영웅이니까 그쵸. 안 맞고 팬다라는 작전을 데토네이션이 가져야 되겠죠. 아예 딜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똑같이 물어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페탈과 차이가 있다면 페탈은 안 맞고 때리는 영웅이고 아다지오는 맞을 땐 맞아요. 순간 이동을 확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맞으면서 같이 딜을 넣는 존재고, 네. 또 마찬가지로 페탈과 마찬가지로 또 템이 뭐 3코어 이상 나오면 딜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에이스가 노리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비탄의 도끼에 폭풍의 인도자 둘 뽑히고 3딜템 나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아다지오의 본격적인 이제 쇼타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카이가 최근에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약간 걱정을 하는 건 물론 이제 스카이 팬분들도 많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스카이가 나와서 활약했던 경기들이 많긴 하지만 최근 메타에서 스카이가 특히 동아시아에서 나와서 딜을 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스카이가 등장했던 그 팀들은 딜이 부족해서 경기를 피했습니다. 이걸 데토네이션이 또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스카이가 좀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에 3코어 이상을 네, 그렇죠. 갖춰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거의 이제 4딜템 가까이 그냥 뽑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무빙은 또 화려한 영웅이니까 그쵸. 안 맞고 팬다라는 작전을 데토네이션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보다 잘 크고 우리가 뭐 뒤늦게 코어템을 따라가면 스카이가 그만큼 힘을 못 쓰게 되는 거고, 네. 자, 우리가 상대보다 좀 더 이제 먼저 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데토네이션. 그래서 아마 에이스 게이밍이 3딜템 뽑고 보자라고 하면 데토네이션은 그래 그럼 우린 4딜템 뽑고 네. 갈게. 그냥 그런 분위기긴 해요. 더 길게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토네이션. 그러니까 이전 세트 때 반대였잖아요. 에이스가 길게 가면 갈수록 좋고 데토네이션은 초반에 조금 유리한 게임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실패하면서 경기를 졌기 때문에 조급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조합 싸움을 피한 느낌이 강해요. 우리가 더 길게 그냥 가자. 자, 에이스 게이밍 계속해서 장로를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먹었기 때문에 네. 자, 기분 그래서- 좋은 출발이에요. 그래서 에이스도 그걸 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토네이션이 우리가 3딜템 정도 이후에 뭔가 하려고 하니까 상대가 4딜템 이후에 뭔가 하는 조합을 가져와서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끝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노볼을 굴리기 위해서 장로를 꾸준하게 가져오는 거고. 네. 근데 이 힐 이상의 데미지 교환 잘해주고 있죠?
아 이제 캐스트럴이 딜교환을 잘해주고 있는데 무빙 화살 에너지가 피하면서 별로 없어요. 야 방금 조금만 더 에너지 보충된 상태에서 할체노 화살 딱 쿨러 왔으면 위험했죠 아다죠. 그렇죠. 자 루엘 선수가 딜교환할 때는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네. 어쨌거나 이제 에이스가 취한 조합은 이제 좀비 조합. 두 번째죠 등장이 어젠가도 한번